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완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 뉴스 중에는 벤처캐피탈 스프링캠프의 투자건이 무려 4건이나 있었습니다. 비더시드랑도 가까이 지낼 뿐더러 투자 잘하기로 정말 유명한 V씨죠. 이번 주 스프링캠프의 투자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해주세요. 네, 먼저 콘텐츠 제작 AI 스타트업 플라스크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 학생 창업팀으로 출발한 플라스크는 영상 속 인물의 모션을 인식하여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의 움직임을 옮겨주는 콘텐츠 제작 툴을 개발 중인데요. 5일 연말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플라스크 모션 캡처는 현재 모바일 게임에서 엠퓨전의 신작 게임 개발에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드림포라가 있습니다. 드림포라는 개인의 중장기 목표에 관리된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목표 기재용 템플릿만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들과는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고르면 해당 목표의 전문가들이 만든 달성 계획이 유저의 앱에 자동으로 탑재되고 진척도 통계 분석과 동기부여 격언 등을 제공해 계획 수행을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플라스크는 전체 가입자의 99%가 해외 유저들로 미국, 영국 등 자기개발 문화가 발달한 영미권 국가 고객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온라인 커머스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얏인데요. 페이얏은 온라인 챗봇 기반 대화형 커머스 플랫폼 슬리보는 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슬리보는 베트남 SNS상의 소규모 사업자가 자신만의 온라인 마켓을 창업하고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대화형 커머스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챗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기업은 모바일 퍼즐 게임 전문 제작사 퍼즐몬스터즈입니다. 퍼즐몬스터즈는 게임 전문 제작사로 올해 5월 퍼즐몬스터를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추후 퍼즐 게임의 실시간 대전 요소를 결합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 주만에 정말 다양한 기업에 투자한 스프링캠프입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초기 스타트업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국내 투자업계에 정말 벤처러스한 투자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계속 앞장서 이끌어 나가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가 60억 원 규모의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면서 누적 투자금 160여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아이콘루프는 자사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축한 신원 증명 서비스인 DID 플랫폼 마이아이디 기반의 서비스 출시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오는 3분기 상용화 예정인 본 서비스는 금융위원회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마이아이디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권에서 실명 인증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마이아이디를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협력 중인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에는 현재 시중은행, 증권사, 이커머스사, 제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70개 기관 및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 중이며 현재 금융기관마다 별도 진행해야 하는 실명 인증 과정이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내에서는 최초 한 번이면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아이콘루프의 독자적 DID 기술을 집약한 마이아이디 기반의 서비스 출시는 자기주권형 아이디 시스템 실현이라는 큰 흐름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신뢰도 높은 신원 인증에 대한 필요가 커진 현 시점에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한 뒤 점차 DID 적용 사업 범위를 넓히며 규모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리면서 우리의 실생활을 혁신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장 증권 플랫폼인 판교 거래소를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PSX가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2019년에 설립된 PSX는 스타트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인 판교 거래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교 거래소에는 크래프톤, 컬리, 무신사, 비바 리퍼블리카, 리디 등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PSX는 등록 스타트업 분석 보고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시장에 만연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인데요. PSX는 신한금융투자와 업무 제휴와 출시 협력을 통해 2020년 하반기 중 기존 비상장 주식 거래 절차보다 간편하고 또 안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판교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비상장 주식 거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은 거래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거래가 음성화되어 있어서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혁신할 여지가 큽니다. 판교 거래소가 조단위 가치 평가를 받는 비상장 스타트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필수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안전 전문 기업 GSIL이 1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투자에서 GSIL은 50여 곳이 넘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 건설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현장 수요 기반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역량과 사업 성장 가능성도 이번 투자 유치의 주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GSIL은 건설 또는 산업 현장에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스마트 안전 시스템은 리스크 매트리스를 기반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이 융복합된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근로자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장비 점검, 공정 관리와 작업 환경 요인을 안전관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비상구호체계 SOS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데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기술로 인정 검증받은 기술입니다. GSIL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한 단계 더 고도화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제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설계부터 구축, 데이터 축적, 생산성 관리까지 안전관리의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인데요. 투자 유치 축하드리면서 이번 투자를 계기로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O2O 모바일 결제 플랫폼 인스타페이가 총 15억 원 규모의 시리즈 B-1 투자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인스타페이는 QR과 바코드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입니다. 2019년 9월 책 ISBN 바코드 결제 특허를 이용한 4세대 플랫폼 서점 서비스를 시작한 후 10만 명의 대학생 사용자를 확보했는데요. 지난 2월에는 알바몬, 에브리타임 등과 함께 대학생 필수 앱 베스트 5로 선정됐습니다. 인스타페이는 7월 추가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후 제로페이, 기부금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목표 사용자 수는 100만 명입니다. NH투자증권과 기술 특례 상장도 준비 중입니다. 네, 인스타페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다음 달로 예정된 추가 투자도 무사히 클로징한 후 공격적인 서비스 확대로 이제까지 모바일 결제 사용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빠르게 커지고 있는 국내 공유 킥보드 시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킥보드 싱싱을 운영하는 POMP가 전주와 광주로 서비스 권역을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는 한옥마을을 비롯해 전주대와 전북대 전주 캠퍼스 주변을 싱싱 핵심 운영 지역으로 설정했는데요. 관광 수요가 높은 전주 한옥마을과 20대가 몰리는 대학교 인근 수요를 고려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네, 이제 공유 킥보드의 서비스 지역이 1대 2대 도시인 서울과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진출 지역인 진주, 원주를 넘어 이제는 광주, 전주 등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관광 특수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 중인 추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혼잡한 대중교통 대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인 위생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해 공유 서비스 이용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동 킥보드는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요즘 거리에 공유 킥보드 타는 사람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과연 숫자가 얼마나 늘었나요? 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가 올 5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전동 킥보드 애플리케이션의 월간 시일 사용자 수는 21만 4,451명으로 전년 동기 3만 7,294명 대비 약 6배나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이용률이 가장 높은 킥고잉의 지난 4월 MAU는 7만 7,332명으로 전월 대비 79%나 늘었습니다. 2위와 3위인 라임과 싱싱도 같은 기간 사용량이 각각 70%, 76%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졌고 더불어서 코로나19로 혼잡한 대중교통 대신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그럼 공유 킥보드 주요 고객층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앞서 말한 증가세는 주로 2030 세대에서만 나타났습니다. 20대, 30대가 전체 킥보드 이용량의 약 63%를 차지했는데요. 네, 역시 젊은 층이 메인인 줄은 알았는데 오히려 37%가 2030대 외의 연령대라는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업체들이 이 치열한 시장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나요? 네, 전동 킥보드의 선두주자로는 싱싱, 킥고잉, 라임이 손꼽힙니다. 각 업체별로 순위 변동이 잦아 치열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1일 이용자 수 기준 지난 3월 1일에는 싱싱이 1위였으며 5월 1일에는 킥고잉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 순위 변동을 보였습니다. 네, 매달 순위가 바뀔 만큼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늦게 런칭했지만 탑3의 이름을 올린 라임의 활약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라임 같은 경우에는 한때 가장 빨리 일조한 기업 가치에 도달한 스타트업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타 서비스에 비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점유율을 차지한 것에는 좀 더 크고 튼튼하고 주행감이 좋은 킥보드의 품질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충성도 측면에서 어떤 브랜드가 앞서고 있을까요? 네, 이용자 충성도 측면에서는 싱싱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4월 기준 싱싱의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20분, 1인당 평균 앱 실행 일수는 3.6일로 다른 앱 이용률 대비 높은 기록을 나타냈는데요. 킥고잉과 라임의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모두 12분이었고 1인당 평균 앱 실행 일수는 각각 3일과 2.2일이었습니다. 네, 공유 킥보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치킨 게임을 하면서 서로 출혈 경쟁 끝에 상처뿐인 영광을 아는 강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 그리고 시장의 급격한 증가와 비용의 효율화로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장밋빛 미래에 한 표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채 3년이 안 된 국내 공유 킥보드 시장, 치열한 경쟁 끝에 누가 승자가 되고 어떤 시장 패러다임을 만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롯데마트, 롯데엑셀러레이터와 함께 리테일 기술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롯데마트 바이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2020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2020은 리테일 테크, 리테일 서비스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할 계획입니다. 롯데마트에 제안할 기술 및 서비스를 가진 전국 소재의 7년 미만 스타트업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요. 선정된 기업은 8월부터 3개월간 롯데마트의 현업팀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롯데마트 온 오프라인 현장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롯데마트와 롯데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상시 멘토링 지원을 받게 된다는데요. 테스트베드가 종료된 후 총 상금 4,500만 원의 피칭 무대를 통해 최종 발표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또 우수 기업에 한해서는 롯데마트 채널 사업 지음 및 롯데엑셀러레이터 투자 연계 등이 검토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7월 15일까지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평가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5개사가 선정될 계획이라고 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민창의투자재단이 8월 5일까지 굿스타터 8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윤민창의투자재단 굿스타터는 지난 2017년 1기 모집을 시작한 초기 스타트업 투자 공모로 2020년 4월 선발한 7기까지 총 49개 팀을 선정해서 투자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프로그램의 모집 대상은 법인 설립 3년 이내 또는 법인 설립 예정인 창업팀, 그리고 대표자 나이인 만 39세 이하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팀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팀,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이 목적인 창업팀 등 3곳인데요. 이 중 한 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9월 중순에 열리는 굿스타터 8기 스타트업에게는 한 팀당 5천만 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인데요. 윤민창의투자재단 창업공간 입주기에도 제공되며 공간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네, 서류 접수는 오는 8월 5일까지 윤민창의투자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의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